예, 이번 시간에 이제 제7장 경어법과 언어 예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입니다. 제7장 경어법과 언어 예절이고 페이지는 156페이지를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적인 걸 이야기를 했고요. 7장에서는 이제 적용하는 거, 이 경어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 영어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이 적용을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이 7장에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주체 경어법. 첫 번째가 주체 경어법인데, 이건 말 그대로 주체를 이렇게 높이는 거죠. 주체 경어법이라고 하면, 주체 경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주체죠. 그러니까 이 깨서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깨서. 그 다음에 읽으시고에다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계신다에다 또 밑줄 치세요. 자, 이게 맞느냐? 그 옆에는 이제 읽고 계신다. 밑줄 쳐보세요. 이게 맞느냐?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제 보통 뭐 읽으시고 계신다 해도 틀리진 않은데 보통 이제 최근에는 이걸 더 맞게 친다는 거예요. 거기 그 157쪽의 둘째 줄에 밑줄 칠까요? 마지막 용언에만 시를 넣은 읽고 계시다가 더 자연스러운 상태를 하겠다. 있죠? 밑줄 짝 쳐보세요. 마지막 용언에만 시를 넣은 읽고 계시다가 더 자연스러운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체경호법에서는 일단 할아버지니까 깨서죠, 깨서. 그러니까 깨서 이게 주체경호법. 이 상대경호법은 깨죠, 깨.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깨. 깨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건 상대경호법. 헷갈리지 마세요. 깨서는 주체경호법이고. 그러니까 읽으시고 계신다가 아니라 읽고 계신다고. 할아버지 깨. 이런 거.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7쪽으로 넘어가서요. 157쪽. 에서는 이제 또 박스 있죠. 회사의 힉슨 소개 중 다음은 사장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말씀이라고 썼고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이제 보면 그 시가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체가 높임의 대상일 때는. 근데 보다 주다의 경우 보시다 주시다 이렇게 이제 쓰죠. 그런데 있다의 경우에 높임의 여기가 계시다와 있으시다가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계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 근데 말씀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이때는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있으시겠습니다가 맞는 거죠. 계시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도 있죠. 그 위에서 7, 8째 줄에 보면 아버님은 구층에 볼 일이 계시다가 안 된다는 거죠. 왜? 볼 일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볼 일은 이건 사람의 사물이잖아요. 있으시다가 되는 거. 뭐 어렵지 않죠? 그 밑에 1번. 선생님 아이도 귀가 밝으시다. 밝으시에 시 동그라미. 강아지가 예쁘시군요. 시에다 동그라미. 여기 썼는데 시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어색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왜 어색하냐면 다시 157쪽에 보면 귀에다 동그라미 쳐 귀. 그 다음에 강아지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귀는 이 사물인데 사물을 밝으신다. 밝다 이렇게 쓰는 거죠. 선생님은 아직도 귀가 밝다. 그 다음에 강아지 과장님 때 강아지가 예쁘시군요가 예쁘군요 이렇게 쓰는 거죠. 왜 예쁘시를 이렇게 붙이는 건 이제 아부예요, 아부. 아부성 표현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강아지가 예쁘시군요. 강아지가 예쁘다라는 말이 상당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부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상대개헌법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은 씁니다를 모르는 것 같다. 언제나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는데 낮춤이 아니지만 격식을 차리고 이 사람에게 쓰는 말은 아니라는 걸 모르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제가 했어요, 그러셨어요 등과 같은 해요체가 높임말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잘 가렸어야 된다. 해요체는 가정과 같은 친밀한 상황에서는 분위기나
화제에 따라 적절히 쓸 수 있다. 그러나 깍듯이 존대를 해야 할 사람에게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쓰지 말아야 한다. 맞죠?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에게 말할 때 제가 했어요 라기보다는 제가 했습니다가 낫다는 거예요. 했습니다. 이게 더 맞는 거죠. 그다음에 고맙습니다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존대어에서 밥을 먹을 때 아들의 식사하세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맞냐는 거예요. 근데 식사라는 걸 한자를 보면 159쪽에 나오죠. 식사잖아요. 첫째 줄에.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먹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식사란 말 자체가. 그래서 이게 중립적인 편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거기 159쪽에 나오죠. 진지 잡수세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이제 진지를 쓰지만 직장이나 일반 사회에서는 과장님 아침, 점심, 저녁 잡수셨습니까? 뭐 이렇게 쓰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렇죠? 식사하셨어요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근데 이제 우리 되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쓰긴 쓰는데 이제 이거보단 낫다. 이렇게 쓰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부라는 말 윗사람에게 쓰는 거, 그러니까 그 우리말에서는 거기 넷째 줄에 밑줄 주세요.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수고하십시오예요. 뭐 이제 가면서 수고하십시오 이런 말 쓰는데 이 수고하십시오라는 말을 이제 보면 한자를 써보면 받을 숫자에 괴로울 고자거든요. 이게 수고예요. 괴로움을 받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안 좋은 편이.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대체할 만한 표현이 또 딱히 없어요. 이 수고하십시오라고 이제 썼는데 이 수고하십시오라는 말을 지금 159쪽을 보고 있는데요. 대체할 만한 말이 없어요. 그게 또 문제예요. 그 나오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159쪽에 당부라는 말을 써도 괜찮은가 해서 4줄 밑에 가면 인사말로 쓰이지만 윗사람에게 고생을 하라고 하는 것은 신뢰다. 이렇게 쓰는데 이것을 대체할 만한 말이 참 이게 표현이 없습니다. 따로. 그래서 어, 뭐 일 보세요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당부 같은 경우는 밑에 나오죠. 말로 단단히 부탁한다 또는 그런 부탁이죠. 그러니까 윗사람에게 써서는 안 될 말이라는 정보는 없다. 그렇지만 이 윗사람에게 당분라는 말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쓰이는 경우죠. 그래서 그 밑에서 셋째 줄에 159쪽에 밑줄 주세요. 그런 말 쓸 거예요. 159쪽에 당부는 문맥적으로 윗사람이 아닌 상대가 되는 경우에 주로 쓰인다. 자, 여기다 밑줄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밑줄. 이에 비해 부탁이나 당부와 같은 제약이 없거나 훨씬 덜하기 때문에 윗사람에게 사용하거나 드리다와 함께 사용한 문맥을 찾기가 쉽다. 윗사람에게는 부탁이란 말을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당부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나오죠. 160쪽이 첫째 줄에 제가 어머니께 당부했어요, 당부 드렸어요보다는 부탁드렸어요다. 그 다음에 말씀은 말의 높임말인데 제 말씀은처럼 자신의 말을 말씀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약간의 이제 말씀이라고 해요. 왜냐면 거기 이 존칭인데 네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160쪽에 자신의 말을 지칭할 때는 말씀이라고 해야 한다. 자신의 말을 지칭을 할 때에는 말씀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말을 지칭할 때는 말씀이라고 해야 돼. 말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해야 된다. 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나의 말이라도 존칭을 붙여가지고 그 말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단 맞았어 이런 말 있죠. 야단이라는 것도 두 번째 줄에 붙였어요. 어른에 대해서는 쓸 수 없다. 할아버지한테 꾸중을 들었어요. 또 꾸지람을 들었어요. 이런 것은 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생일, 생신, 밥, 진지 이런 건 다 아시는 거죠. 이런 표현들도 이제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깨는 존칭에 있어서 잘 쓰이지 않는다. 용언의 시로도 충분히 높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버지가 뭐 오셨습니다. 이렇게 쓰지 깨서라는 말 굳이 안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161조. 흔히들 자신을 낮추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언급하면서 저희 나라 맞는 표현이냐? 우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화자가 청자를 포함하지 않고 자신과 그 주위의 사람을 집단적으로 가리키는 거. 또 하나는 화자가 청자를 포함하는 거. 그래서 이 가는 우리의 첫 번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주위 사람을. 그다음에 이 나는 우리의 두 번째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쓰죠. 이 한국에서는 참 재밌는 게 나의보다는 우리 아빠, 또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 집. 이 우리란 말 되게 많이 써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우리 원래 영어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뭐 my 아빠 daddy 이렇게 쓴다든가 my country 영어로는 my home 이렇게 써요. 반드시. our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겁니다. 우리 동네엔 슈퍼마켓이 많은데 너희 동네도 그러니? 우리 그만 울고 집에 가자. 우리는 화자가 청자를 포함하지 않고 주위의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에만 저희라는 겸양을 갖는다. 맞죠? 청자를 포함하지 않고. 그래서 낮춰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청자를 포함하는 집단을 낮출 수 없다. 밑에 나오죠? 저희 동네에는 슈퍼마켓이 많습니다. 선생님 동네도 그렇습니까? 됐는데 저희도 이제 들어가시죠. 어른들께서 걱정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다는 거죠. 저희란 말은 좀 이상하죠. 이렇게 이런 표현은 비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문장이 아니다. 비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 나라 이런 말을 쓸 수 없다. 이건 다 아시는 거고요. 사장님실, 전무님실 이런 거 맞냐? 이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162쪽 보세요. 사장님실이 아니라 사장실, 뭐 원장실 이렇게. 이 사장이라는 직책에 실을 붙이는 거, 님을 붙이는 거는 이제 이것도 아부성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위에서 한 5줄 끝에 다만 뒤에 오는 말이 실과 같은 전미사가 아닌 명사가 올 경우에는 윗사람이면 전무방, 국장방 이렇게 쓰지 않는다. 전무님 방, 그러니까 방일 때는 님을 붙이는 거예요. 전무님 방, 국장님 방, 국장님 아들 이런 식으로 쓰는데 뭐 실 같은 경우 있죠. 원장실 그래야지 원장님실 이런 말 없다는 거예요. 원장실 이렇게 사장실 이렇게 그런 이야기 써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가정에서는 오른쪽에 실을 할아버지께 이제 이야기할 때 넣는 게 옳은 거냐 이렇게 나왔어요. 보세요. 163쪽에 보면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가 진지작수시라고 하였습니다. 와 같이 아버지를 높이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이런 걸 이제 압존법이라고 그래요. 압존법. 한번 써보세요. 존칭하는 것을 누른다는 거예요. 압존법.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할아버지도 있어도 아버지는 나보다 위니까 그런 이야기를 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존법 밑에 나오죠. 그래서 압존법을 원칙으로 하는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를 원칙으로 하지만 거기다 붙여주세요.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잡수시라고 하셨습니다도 허용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부모를 가족 외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는 높인다는 거예요. 위에서 네 번째 줄 밑줄 치세요. 가족 위에 다른 사람에게 부모를 말할 때는 언제나 높인다는 거예요. 부모는 높인다는 거예요. 밑에 둘째 줄에 밑줄 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넘기세요. 남편을 시부모나 시댁에게 이제 이야기할 때 나오죠. 아범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아범. 그다음에 그이 이런 것들. 남편의 형이나 손윗 사람에게 말할 때도 남편을 낮추도록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형님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땡땡 아버지는 안 들어왔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 남편을 가족 위의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남편을 모르는 타인에게 말할 때는 낮추어 말해야 할까? 높여 말해야 할까? 해서 남편을 가족 위의 사람에게 말할 때는 상대방의 신분이 확인되기 전에는 시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친구나 윗사람이라는 걸 확인되면 시를 넣지 않는 게 무난하고 직장 후배에게는 시를 넣는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써는 겁니다. 또 아들, 손자, 손녀에게 말할 때는 밑에 보세요. 아들, 손녀에게 말할 때는 누구야? 아비 좀, 아범 좀 오라고 해? 보다는 아버지 좀 오라고. 그러니까 아비 입장에서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165쪽입니다. 이렇게 이제 쓴다는 겁니다. 또 시를 넣지 않고 말하는 것이 표준어다. 그러니까 아버지 좀 여기 나왔죠? 오라고 해라 보다는 그러니까 여기 썼죠? 아버지 좀 오라고 해라. 거기 165쪽의 첫째 줄에 밑줄 칠까요? 땡땡아 아버지 좀 오라고 해라. 오라고 해라.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그 시를
넣어서 아버지 좀 오시라고 해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손자, 손녀가 존칭이 돼서 모를 때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오라고 해라도 된다. 자, 밑에 부모를 조부님께 진지 잡수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죠. 하셨습니다. 다 돼요.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다 아실 거고. 아범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시부모나 손님 사람에게 아범이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다는 안 된다는 거. 형님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그런 거.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직장과 사회에서 보면 밑에 동료에 대해서 말할 때는 평사원에게 나와 직급이 같은 김 과장에게 이야기할 때 김 과장을 높일까 낮을까 이렇게 놨는데 시를 넣지 않고 말한다. 동료. 과장이 다른 과장에게 평사원에게 이야기할 때는 김 과장 어디 갔어요. 그러나 직급이 같더라도 나이 여기다 밑줄 치세요. 세 번째 나이 많은 동료를 이야기할 때는 김 과장 어디 가셨어요가 된다. 어디 가셨어. 나이가 많은 동료일 경우에는. 자, 167조. 사장님께 나보다 지위가 높은 과장님에 대해 말할 때는 낮춰야 할까, 높여야 할까. 자, 이거 합준법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 167쪽에 평사원이 사장님, 이 과장님 은행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갔습니다가 아니라. 사장님이라도 자기보다는 이제 높으니까. 그 다음에 직장 안에서 나보다 직급이 낮은 평사원에 이야기할 때는 시를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나보다 직급이 낮은 평사원. 김영희 씨, 김철수 씨 어디 갔어요? 이렇게. 가셨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써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168쪽에 보면 직장 동료를 같은 직장에 근무한 윗사람에게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사람에게 갔어요? 가셨어요? 이렇게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인 과장의 아들에게는 가셨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 나이보다는 이 권세 이런 게 우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회사 거래한 다른 사람에게 우리 회사를 이야기할 때는 낫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은행에 갔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런 건 아까 이야기했고 그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을 다른 회사 사람에게 말할 때는 김과장 은행에 가셨습니다를 시를 넣어서 말한다. 전화를 이야기할 때는 시를 넣어서 말한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갔습니다. 가셨습니다. 갔습니다. 이런 거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직장 안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 동료끼리 거래처 전화했어요? 전화하셨습니까? 나이가 위일 때는. 뭐 윗사람에게 전화하셨습니까? 전화했어요? 전화했니? 신단계. 자, 일상생활 170조. 일찍 오셨습니까? 도장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관공서. 관공서는 반말할 수가 없죠. 다 되었습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진화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청소년에게는 진화가 될까가 되는 거죠. 자, 문제가 또 여기 세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풀어보죠. 경호법의 사용이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171쪽에. 자, 과장이 김영희 씨, 김철수 씨 어디 갔어요? 되죠? 그러니까 김철수 씨가 이제 자기가 동료일 때는 쓴다고 그랬죠. 손님 두 장 가지고 오셨습니까? 관공서 맞죠? 점심 잘 쓰셨습니까? 맞죠? 저희 나라의 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는 것을 아까 이야기 밑에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뿐 아니라 상대방이 외국인이나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저희 나라로 낮추는 건 잘못된 것이다. 나라와 같이 큰 집단은 나에 의해서 대표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예요. 그다음에 어른에 쓸 수 없는 거. 야단을 맞았다라고 했죠. 아까 야단이 아니라 꾸지람을 들었다. 꾸중을 들었다. 그다음에 꾸지람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야단은 쓰면 안 됩니다. 어른에 대해서는. 그렇게 야단을 맞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넘겨보세요. 171조. 경호법이 바르지 않는 것.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쓴 것보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자기 부모는 높인다고 그랬죠. 선생님 높아도 말했습니다가 아니라 4번이 답인 거죠. 손님이 오셨다가 가셨다. 아버지 한테는 이제 뭐 상관이 없어요. 이제 아버지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그 중에 볼 일이니까 동그라미 치세요. 계시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있으시다. 자, 요게 사물이면 계시다가 아니라 있으시다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장도 다 설명을 드렸어요. 7장도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8장이 호칭과 지칭이라고 나오는 게 좀 있는데, 호칭과 지칭이 뭐랄까요, 조금 내용이 길어서 일단 오늘은 그 9장을 좀 먼저 좀 할게요. 그 8장은 다음 주에 하고 9장을
조금 짧은 걸 먼저 하고 그다음 다음 주에 이제 8장, 10장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고요.